네, 10월 12일자 증권 찌라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프페이가 해킹됐다고 저번 주에 발표가 되었죠. 루프페이가 중국의 해커들이 지난 3월에 해킹돼서 8월 달까지 5개월 동안 해킹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코더소 그룹하고 선쇼크 그룹이라고 추정이 되는 해커들이 해킹을 했고요. 8월이나 돼야 그 해킹 사실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킹된 내용이 마그네틱 신호의 복호화 일부하고 통신 모듈이 해킹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알려져서 단말기에 해킹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MST 부분이 마그네틱을 통신할 수 있게끔 한 모듈이 특허로 진행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루프페이 자체적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취급을 하고 그 국가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삼성페이도 이 사실을 최근에 알면서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가 이 기술을 루프페이를 인수하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삼성페이를 런칭을 했는데 당분간 이 이슈로 인해서 고전을 멈추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슈퍼 엘리노가 말은 많았죠. 1997년도, 98년도 이후에 17, 8년 동안 슈퍼 엘리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나타나는 슈퍼 엘리노는 그때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강수량이 예전에 50%로 줄었어요. 굉장히 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더 심각한 게요. 남아프리카에서는 옥수수 수확량이 3분의 1로 감소했고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 수확량이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000만 명 이상이 기아로 고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용 사료로 쓰고 있는 옥수수를 99% 이상 수입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옥수수 값이 폭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돼지나 소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돼지 가격과 소 가격이 오를 때 우리나라는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인과 같은 업체들이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퍼엘리노가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충청도에서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2차전이 시작되었죠. 신동주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신동빈 회장이 급거 귀국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광윤사의 지분이 지주회사인 광윤사의 지분의 50%를 신동주 회장이 갖고 있다고 보면 신동빈 회장은 지분에서 이긴 게 아니라 전략에서 이겼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신동주 회장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일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하반기에 롯데렌탈 1,400억, 롯데하이마트 3,000억, 롯데제과 1,000억 등 총 3개 계열사 5,400억의 회사채가 만기가 될 때 추가로 차환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 경영권 분쟁 상황인 신고서가 통과가 가능할지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는 회사채 발행을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금감원에서도 허가를 내기도 애매하고 허가를 안 내주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만도가 대성전기를 인수하는데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대성전기는 LG 엠트론의 100% 자회사로서 스위치 릴레이 등의 전장용 부품을 생산합니다. 전 세계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액 7천억, 영업이익 300억을 올리는 알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개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다가 최종적으로 10개가 좀 넘는 업체들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였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한라그룹의 정몽원 회장이 대표로 있는 만도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만도의
그 29% 지분을 한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라그룹에서의 대표 회사인 만도가 유력할 듯 하고요. 인수 금액은 5천억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한라 그 이제 만도 자체의 그 자기 자금으로는 현금이 500억으로밖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추가 차입이라든지 아니면 증자라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금은 유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은 어렵진 않겠지만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도는 그 지금 시가총액 1조가 좀 넘지만 이 대성전기공업을 인수함으로써 시가총액은 2조를 넘기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최경화 부총리가 해외 나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오후 4시에 문 닫는 금융회사가 어디 있느냐. 은행이 4시까지 업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구조조정을 채권단에 맡겨놓으면 제대로 못한다 라고 합니다. 물론 책임 소재 때문에 채권자들이 그걸 좌지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 부총리가 귀국 후에 어떻게 그 금융개혁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많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등으로 인해서 영업시간의 변화는 예상되었지만 그 은행 등 금융권에서의 영업시간도 많이 변동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지점에서 아침에 일찍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늦게까지 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최경환 부총리의 그 강력한 의지가 어디까지 작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